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연말 연휴 보내셨습니까? 국내 주식시장은 목요일날이 폐장일이었기 때문에 금요일부터 이렇게 쉬는 날이 이어졌는데 모든 직장이 그렇게 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참 긴 연휴를 보낸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내일의 시장이 굉장히 설레이기도 하고 굉장히 기다려지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데요. 그만큼 최근에 시장이 좋고 어찌 보면 손실 내기보다는 수익 내기 너무 좋은 시장이 연속이 됐던 연말의 증시다 보니까 그러한 기대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나쁘지 않은 시장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사실은 연초까지 좀 이어지길 개인적으로 좀 바라면서 주말을 그리고 연휴를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어찌 보면은 이런 지수로만 놓고 봤을 때 코스닥 기준에서 연초에 그리고 시장 중반까지 엄청난 랠리를 보여줬죠. 즉 5월달까지 에코프로의 80만원까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굉장한 랠리를 좀 보이다가 글로벌 은행들의 파산들이 중간중간 나오면서 시장이 잠시 급락 이후에 다시 한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의 이 150만원까지의 광폭 행보가 사실 코스닥을 한 차례 더 들어 올리고 이러한 종목군들이 거품이 꺼지면서 시장이 더 강력한 급락도 보여줬던 2023년도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주가 지수까지 거의 9월 말 10월 말 밀어버렸다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보면 직전 고점에서 얼마나 올라온 건 아니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도 충분히 남아있는 시장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시장을 볼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자체가 워낙에 고점 구간에서 있는 상태에서 추가 상승을 하느냐 혹은 이 고밸류에 대한 부담감으로 단기 조정을 좀 거치고 가느냐의 이 논리가 팽팽하게 맞설 1월의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면서 시장을 바라볼 생각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 과정 속에서 2024년도를 또 힘차게 이끌고 빛내줄 수 있는 이 시장의 주도주가 분명히 탄생할 것이고, 그 안에서 적게는 수백 프로에서 많게는 또 템버거 종목도 내년에 올해 나오겠죠. 그러한 준비를 연초부터 차곡차곡 해 나가다 보면은 2024년도도 아주 훌륭한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오늘 방송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입 신청란에 이제 오늘 입금 주신 분이 계시는데 이제 할인된 금액 이슈를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오늘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후 내일부터는 그냥 정상적으로 다시 되돌려서 진행을 하니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의 주가 상승은 연초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얼마나 끌고 갈지의 싸움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단 시장 대비 강한 섹터, 그리고 2024년도를 새로운 출발을 기다리는 섹터 중심으로 우리는 포트 확대가 필요하겠죠. 시장은 제가 볼 때는 한쪽에서는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의 실적과 펀더멘털과 동행하는 섹터, 즉 대한민국이라는 시장은 수출 집약적 국가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선 안 됩니다. 그래서 수출 데이터에 민감한 업종 안에서 많이 오르지 못한 종목군들이 내년, 그러니까 올해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도체 관점에서 2023년도 시장을 보면 HBM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폭등을 했죠. 그 안에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실적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기업들이 있던가요? 그렇다면 HBM 관련주들은 2024년도 그러한 상승에 합리화시킬 수 있는 실적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 반면에 소재 기업들은 2023년도 기준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감산이 지속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아주 높은 영업이익과 실적을 이어갔던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 예를 들어서 감산의 추세가 끝나고 생산량을 정상화시킨다는 말만 나오게 되면은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신고가까지
가는 데는 무리가 없다라는 판단이 연휴 기간 동안 저는 확신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만큼 시장이라는 부분에서 이 순서가 있고 시점이 있는데 그 소재 부품단에, 그러니까 2024년도 반도체는 장비단이 좋았다면 2024년도에는 소재 부품단이 매우 좋은 아웃퍼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반도체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종목군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증시 연휴 기간 동안에는 뭐 추가 상승은 하지 못했고 소폭 밀리면서 좀 마감이 됐었는데요. 뭐 주요 빅테크 기업들 좀 밀리면서 좀 빠졌고 제약바이오 그냥 고만고만한 상태에서 미국은 고밸류와 추가 상승에 대한 이 팽팽한 신경전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 볼 수 있고, 1월 2일 첫날,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밤에 이제 테슬라의 4분기 중국 판매량, 즉 전체 판매량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주가를 끌어올릴지 혹은 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면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도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날 우리나라 시장 보면은 뭐 코스피 굉장히 좋고요. 코스닥도 나쁘지 않은 흐름 속에서 마감이 되었는데, 이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 거는 장 막판에 금융투자 쪽에서 굉장히 강력한 수급이 연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프로그램 매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되면서 다른 말로 하면은 연말 지수 윈도우 드레싱까지 더해진 물량이 들어와서 박스를 뚫고 올라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12월달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개인들이 7조 5천억이나 되는 물량을 시장에 던졌죠. 뭐 이 중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이슈도 일부는 있겠지만 사실 50억까지 확대가 된 마당에 엄청나게 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 그대로 삼성전자의 엄청난 매수세, 그리고 연말에 들어서면서 대형주 위주의 수급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렸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마지막 거래일은 금융투자와 외국인의 연속적인 대량 매수세에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양대지수 강세 마감이 되었고, 위 차트를 보면 12월 FOMC를 기점으로 국내 증시 또한 강한 흐름이 이어졌고, 또한 선물지수 기준으로 보면 중소형주 대비 대형주가 초강세를 보였던 코스피 연결지수, 즉 2022년도 연초의 위치까지 올라오면서 강력한 매물 구간에 대한 저항권을 이제는 어떻게 뚫어낼지에 대한 도전의 자리가 됐습니다. 이 구간 아주 강력한 매물권인데요. 즉 삼성전자가 8만전자가 됐을 때 저항을 맞을 확률이 1차적으로 발생을 하겠죠. 그러한 구간에서 시장은 기간조정 성격의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오다가 돌파를 할 걸로 일단은 예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의 수출 데이터라든지 D램 수출 물량, 수출 금액, 그다음에 D램, 낸드의 판가 상승, 이런 전반적인 IT 반도체는 매우 우호적인 흐름이다 보니까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훨씬 아웃퍼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10월 말부터 시작된 미 증시 상승 랠리는 8주 연속 이어지면서 다음 주까지 상승하게 되면 9주를 꽉 채운 상태가 되고요. 어떠한 형태로든 시장의 조정은 분명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보되 그 조정 시 뭘 살지 여러분들은 고민을 많이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 증시의 경우 메가 7 기업, 즉 빅테크 매그니피션트 라고 하죠. 7개 기업과 더불어 반도체가 여전히 주축을 이루는 과정에서 연준 피벗 시그널에 따른 친환경과 제약바이오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연말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반도체와 메가 7 기업들의 상승 탄력은 여러분들 차트 돌려서 보시면 알겠지만 둔화된 상태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여기서 추가 상승이냐 아니면 결국 아니냐는 결국 실적과 1월에 나올 고용지표가 중요하겠죠. 연준의 피봇 전까지는 시장에서 발표되는 고용지표, 즉 bad is good이라는 하나의 공식이 맞았던 시장인데요. 연준의 피봇이 확정된 마당에 배드 이스 굿으로 갈지 혹은 배드가 배드로 가버릴지, 이거는 사실 예측의 영역이 아닙니다. 나오게 됐을 때 흐름을 보면서 그때그때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오는 고용지표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의 나침반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적도 마찬가지죠.
이번 주까지는 기대감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기대감이 남아있다. 왜? 다음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분명히 좋게 나올 것이기 때문이죠. 삼성전자의 D램 실적이 나오게 되면 소재단의 종목군들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접근해 볼 전략입니다. 또한 FOMC 의사록에서 현재 시장은 90% 이상을 올해 3월달 금리 인하를 천명한 상태입니다. 패드와치에서는 그러한 시장의 뷰를 확정 지을 수 있는 게 또 이번 나오는 FOMC 의사록이 있죠. 이번 주에 다 나오죠. 국내 증시의 경우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와 12월 중순 이후부터 진행된 연기금 및 금융투자의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양 지수 또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코스피는 2700을 목전에 삼성과 SK하이닉스, 기아의 신고가 그리고 셀트리온을 필두로 그 무거운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목요일 시장에서 당기면서 시장을 견인하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지수 상승이 어디냐, 얼마냐, 더 갈 것이냐, 빠질 것이냐 예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지만 하락을 하고 급락을 한 이후에 지수의 저점은 예측 가능합니다. 시장이 올라갔을 때 고점을 예측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짓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상승이 현 구간에서 국내 증시의 경우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다라고 봤을 때 현재 유입되는 수급의 변화가 없다면 지속적인 상승이 꺾이면 하락으로 전환될 것이고 이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지와 저항만 확인하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게 아주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실전 매매를 저는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러한 수급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주식 비중을 줄일 필요가 없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변화가 포착이 되면 줄일 건 줄이고 본격적으로 포트를 확장할 건 확장에 나설 생각입니다. 2024년 반도체 섹터의 흐름은 여전히 좋을 전망이죠. 이 12월까지 나온 수출 데이터로 본 시장은 반도체 아주 퍼펙트한 승리입니다. 2차전지 양극재 완전한 폭망도 이런 폭망은 없다. 예? 전액 선방했고요. 임용기기, 임플란트 양호하고 대형 변압기 12월 수출 데이터를 보면 11월, 12월 대비해서 더블이 나왔습니다. 분기 대비 사상 최고 실적이기 때문에 이쪽도 나쁘진 않다. 뭐 이런 부분이죠. 자, 이러한 수출 데이터가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시장을 본다면 반도체를 기회가 될 때 잡아놔야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양극재는 지속적으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시가총액이 크잖아요. 워낙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빠져도 한 번에 빠지진 않아요.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를 놓고 본다면 투자를 하기에는 비적합한 섹터다 라고 저는 보는 거죠. 대신 포스코 그룹주는 다른 게 좀 있습니다. 약간 내러티브한 부분이 그게 뭐냐면 이제 1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CEO 관련된 이슈가 있죠. LG에너지솔루션의 이 권영수 부회장이 가냐 마냐에 따라서 시장은 내러티브로 움직이는 부분. 그 다음에 이 포스코 회장 추항호 회장이 아르헨티나를 가는 이슈, 리튬에 대한 추가 투자,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내러티브하게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명분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그룹에서는 명분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에코프로를 저는 정말 안 좋게 보는 1인이고요. 정말 안 좋게 보는 1인이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선물로는 굉장히 저한테 효자인 종목이 또 에코프로 BM입니다. 매일같이 매도로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저한테는 뭐 종목이기도 해요. 왜? 계속 그렇게 뷰를 볼 수밖에 없게 짜져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이죠. 이 말은 달리 해석해 보면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기업이다. 지금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전에 양극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가라는 게, 즉 광물의 단가라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만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이 원재료로 쓰이는 광물이기 때문에 이 광물이 어느 순간이 되면 이연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이 리튬의 재고가 많이 떨어졌다 치자고요.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아주 비쌀 때 샀던 리튬의 재고가 점점 소진이 되고 점점 싸게 사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리튬 가격이 지금 예를 들어서 10만 위안이었는데 15만 위안까지 올랐어요. 근데 나는 이거를 8만 위안, 9만 위안, 10만 위안에 산 물량이 이제부터 본격 출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면 그 다음 분기에 나오는 실적은 이 매출에 지렛대 역할이 생기게 됩니다. 즉 레버리지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때가 그 시점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느냐가 최대 관점이고 매수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기다리고 또 인내를 하면서 종목군들을 볼 필요가 있겠죠. 무턱대고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포인트를 보고 기다리고 있다 라고 봐야 되고, 중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섣불리게 말하는 거는 제가 잘못된 행동이겠죠. 저도 중장기 투자를 하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을 뭐 실적이 안 좋아져서 그냥 팔아버린다든지 뭐가 어째서 그냥 팔아버린다든지 그러진 않아요. 그냥 내가 바라본 어떠한 시점에서 이 기업이 이러한 변화를 줄 것이다, 내 단가가 우호적이다, 비싸지 않다라고 판단이 쓰면 그냥 그대로 들고 가는 거고, 그거보다 더 싸다라고 생각을 하면 단기 매매에서 들어온 자금들 일정 부분 계속 투입하면서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올라갔을 때 늘어난 비중만큼 적절하게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겠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저의 중장기 투자고 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몇 개 종목, 많지는 않지만은 한 3개, 4개 정도에서 150%, 100% 뭐 이런 엑시를 좀 하고, 지금 뭐 들고 있는 중장기라고 해봤자 한 3-4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가는 전략으로 저는 올해도 바라볼 생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월 JP모건 헬스케어 그리고 CES가 있습니다. 일단 JP모건 헬스케어와 연관된 기업은 관련 이벤트 전후로 세론 가능성 예상하면서 보는 것이 현명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항상 그래요. 항상 이번에는 다를 거지, 그리고 또 이번에는 다를 거지. 근데 세론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 외 제약바이오 섹터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될 부분은 항상 그거죠. 셀트리온이 먼저 움직였고 알테오젠이 먼저 움직였고요. 그러한 종목군들이 움직이면서 바닥권에 있는 제약바이오가 지금 상당히 많이 순환매를 보이면서 치켜 올라오고 있습니다. 즉 거함은 셀트리온이다. 셀트리온의 합병 이후 출범되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본체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랠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더 강하게 이어갈지, 이러한 가능성을 우리는 배제하지 말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구간이 JP모건 헬스케어가 끝나는 시점에서 합병 셀트리온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주면서 다시 끌고 갈 수도 있는 일이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비중을 줄일 건 줄이고 그 이유를 바라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알테오젠, 레고캠, 하놀, 에이프릴바이오, 박셀, HK노, 아이센스 등 그 외에 이제 일라이릴리의 도네니팝 1월 상반기 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FDA 승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치매 쪽도 서서히 좀 볼 필요도 있어 보이네요. CS 키워드는 AI는 온 디바이스 AI 쪽이 많을 것이고, 당장 내일 삼성 노트북 AI NPU 칩을 탑재한 노트북이 출현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얼마나 시장에 파급력을 보여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LPDDR, 즉 로우 파워 저전력 반도체가 핵심, 그리고 그 외 소형 다품종, 즉 메모리가 비메모리화 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실 제주반도체는 확실한 대장의 역할로 강하게 올라왔고, 조정시 대주반도체는 사야 될 종목으로 계속 지켜보고 노려보고 기다리고 해야 될 종목이며, 국내에 이러한 팹리스 기업들 시가총액 6천억에서 7천억 왔다 갔다 해버리죠. 글로벌적으로 고평가입니다.
고평가입니다. 그래서 맥시멈 7천억 잡고 종목군들 위에 올라오면 다 때려라, 다 팔아라.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7천억대는 팔고 4천억 정도 내려오면 다시 사는 전략으로 종목군들을 박스권 트레이딩으로 가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온 디바이스 AI 외에도 모빌리티 쪽은 저는 2024년도를 우리가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테슬라의 FSD 12 버전이 아직 공개는 되지 않은 상태죠. 아마 연초에 나오지 않을까 싶고, CES 쪽에서도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는 있을 겁니다. 특히 최근에 기아가 신고가를 찍고 있기 때문에 현대와 기아가 하는 이 SDV, 그 다음에 PBV, 즉 SDV와 PBV 관련된 종목으로 파트를 나눠서 현대오토에버와 자율주행 쪽에 퓨런티어, 그 다음에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있을 것이고, PBV 플러스 IVI라고 칭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를 기아 쪽에 전부 다 납품하고 있는 모트렉스가 존재를 합니다. 이런 쪽의 포트를 이미 구성해 놓고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막상 CES가 열리게 됐을 때는 비중을 줄여가면서 대응을 하는 쪽이 저는 좋아 보입니다. 로봇 섹터, 로봇 산업도 저는 확정된 미래라고 보여지고요. 로봇에 대기업은 다 뛰어들었죠. 현대, 보스턴 다이나믹,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 포스코 아직은 없습니다. 그냥 뭐 대동과 뭐 하겠다. 그리고 한화 아직은 없습니다. 하나에서 고스트 로보틱스를 참 탐냈는데 LIG 넥스원이 어찌 보면은 선빵을 친 거나 마찬가지죠. 인수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1위고요. 자, 한화 뛰어들어야지, 포스코 뛰어들어야지. 인수합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LG는 로보티스와 로보티즈를 가져갔고요. SK는 에센코어와 몇 개 기업이 있지만 일단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게 포스코와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기업들이 감속기를 할까요? 감속기는 레인보우도 한다 하지, 다른 기업도 한다 하지.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냥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한 인수합병 혹은 기대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기업이 뭐냐? 뉴로메카 하나뿐이 없다. 저는 이렇게 답이 나오네요. 자, 의료 AI 그리고 AI 신약 이쪽 관심 갖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 많이 올랐습니다. 신테카바이오도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금요일 마감이 됐고요. 젠큐릭스도 올라버렸습니다. 이미 다 오른 거는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하고 조정 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종목군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 AI도 마찬가지로 이제 4분기 실적이 확인이 되었을 때 시장은 다시 한번 움직일 수가 있고요. 실적이 안 나와버리면 이쪽은 꽝이 돼버리는 것도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뭐 사더라도 비중을 줄이고 그냥 뭐 입질 정도 뭐 소외되지 않을 정도의 흐름에서, 그리고 실적이 확인됐을 때 본격적으로 매수를 진행해 보는 전략으로 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그리고 Y바이오로직스 얘는 그냥 뭐 시장 움직였던 종목이니까 뭐 그 정도에서 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네요. 많은 종목군들을 봐드리고 싶지만 뭐 이 정도에서 종목군들을 좀 보고요. 자, 뭐 삼성전자 기준에서 일단 주요한 맥점 뚫었고, 월봉 기준에서 이런 종목은 봐야죠. 월봉의 최대 저항선 어디입니까? 8만원. 그냥 8만원. 여기 매물이 많은데 8만원 아닙니까? 음봉 8만원 오면 두드러 맞는다 뭐 생각은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8만원에서 많이 가봤자 8800원이다. 8800원이다. 그리고 옆으로 좀 기다가 다시 가든지 하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을 해보고요. 8만원. 자, SK 하이닉스 전부 다 월봉으로 봐야죠. 이 꼭대기를 실적 발표와 함께 넘길 것인지 혹은 15만원에서 저항을 맞을 것인지, 어찌됐든 일이기 때문에 15만원은 트라이 한다 라고 봐야 되고, 최근에 기아가 엄청나네요. 사상 최고치 박스권을 돌파했고 실적 대비해서는 사실은 여전히 싸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걸 넘기고 나서 어떻게 될지 그 부분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기아를 매매하고 그럴 생각은 없어요. 기아를 매매하고 할 생각은 없는데 기아가 움직이면서 나머지 이쪽에 밸류체인들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생각을. 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바닥에서 움직이곤 하는데 그렇게 녹록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흐름 정도다라고 보여주고요. 어찌됐든 바닥은 좀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라 추가적으로 뭐 빠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진다 정도고, 포스코홀딩스 이 박스권인데,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볼 때는 21선 기준에서 현재 구간에서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이 좋고 리튬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기존 밸류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라고 좀 봐야죠. 양극재와는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얘는 차라리 눌렸을 때 정배열화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1평선이 우상향 중에 있는 과정이라 21평선 근처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겠다 보여주고요. 포스코 DX의 경우에는 일단 이전 상장이 확정이 됐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종목이고요. 1100% 상승을 했죠. 저점 대비해서 1100% 상승을 한 상태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11조 2천억, 코스피 그리고 우리나라 상장사 전체, 즉 코스피 상장사 기준에서는 20위권 정도 됩니다. 그만큼 다른 종목군들과 시총 대비해서 월등히 높은데요. 이 상태에서 연기금 수급이 혹여나 한 차례 더 들어오면서 슈팅을 준다면은 저는 영원의 베팅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확률은 제가 봤을 때 90%그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뭐 당연히 손절도 잡고 하겠지만은 이거는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 SDS의 시가총액 13조, 포스코 DX의 시가총액 11조 2천억, 누가 고평가고 누가 저평가일까?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윗구간으로 올라가면 분할로 때려버리면 이기겠죠. 이거는 분할로 때려버리면 이긴다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자, 2차전지 쭉 볼게요. 그냥 하나하나 싹 돌려서. 에코프로 BM은 이런 구간에서 지지할 것 같죠. 근데 지지가 못해주고 기타 법인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임원들 매도 계속 나오네요.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본다면은 60일 이평선을 지켜줄지 안 지켜줄지도 사실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지지가 확인이 되고 만약에 깨지면은 이런 박스권을 크게 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종목을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에코프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라고 보여주고, 전액 기업들 엔캠이라든지 작년에 많이 못 올랐습니다. 근데 2024년도에는 확실히 이 전액 쪽은 이 뭐라고 하죠? 해자가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생각이 드네요. 엔캠이 당연히 뭐 대장이죠. 뭐 솔브레인 홀딩스 라든지 종목군들이 있지만은 일단은 캐파적으로 엔캠이 지금 8만 톤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3만 톤, 뭐 2만 톤으로 보는데 8만 톤 근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확인된 건 6만 톤이고요. 추가적으로 증설에 8만 톤. 어디가 따라옵니까? 따라올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없습니다. 자, LNF는 수급을 봐야죠. 수급. 연기금의 수급의 변화. 그리고 그동안 많이 못 올랐는데 얘가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으로 지금은 올리는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네요. 워낙에 이전 상장 기대감으로 뭐 LNF라든지 아니 HLB, 포스코 DX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맥스 25만 원까지 열려 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는 건 아니다. 이쪽은 실적으로 보는 건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제약바이오 보죠. 셀트리온이 무려 7%가 장중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점 구간까지 일단은 올라왔죠. 항상 이런 대형주는 월봉 기준에서 보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요. 의미 있는 구간 돌파하면서 추가적으로 20만원까지 올라왔는데 금요일날 저는 셀트리온 제약을, 그러니까 목요일날 뭐 돌파로
회원분들한테는 셀트리온 제약을 돌파를 쳐라 라고 말씀드렸고, 개인적으로는 돌파로 들어왔기 때문에 전량 매도를 해버리고 마무리를 쳤습니다. 일단은 이런 구간들 보면은 맥스권이 있죠. 이 구간을 넘기면은 추가 상승이 열리는 거고, 막히게 되면 이런 식의 조정이 나오는 거죠. 조정이 나오고 이런 식의 조정을 받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 갔다가 실적 단기 저항 구간에서 조정을 얕게 보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조정을 보인다 라는 거는 강력한 거래량 동반의 상승 이후에는 거래 대금이 감소하면서 조정을 받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단순 조정이 좀 이어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셀트리온 제약은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낮죠. 시가총액이 당연히 실적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에서 국내만 담당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당연히 셀트리온하고 비교할 바는 안 됩니다. 그냥 키 맞추기 성격의 셀트리온이 잘 가면 얘가 잘 간다라는 게 역사적으로 시장에서 증명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끼 있는 종목이라 잘 올라가는 거고요. 저도 이제 92,200원에 돌파로 들어가서 92,000원에 팔았습니다. 많이 먹지는 못했는데요. 익절가 잡아놓고 여기서 매도를 하고 마무리를 졌는데요. 돌파는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하면 이런 구간이죠. 이런 구간에서 돌파를 하면 충분히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금요일날 좀 대응을 했고, 이런 구간을 완벽하게 돌파를 해도 단기적으로 얼마나 갈지, 10만원 갈지 약간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레고캠바이오 일단 상승세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5일선이라든지 10일선이, 그러니까 급등주는 3일선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목을 봐야 되고요. 빠지게 되면 5일선 하고 11선 사이에서 반등이 잘 나오죠. 그 포지션만 놓고 보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한올바이오도 마찬가지 관점에서요. 아직까지는 살아 있어서 내일 추가적으로 좀 빠지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바닥은 지켜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상 최고가 돌파잖아요. 종목이 사상 최고가 돌파하기 때문에 이 지점 4만원 이라는 라운드 피겨에서는 어찌됐든 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체크해 놓고 급등주에서 눌림을 봐야 된다 라고 보여주고, 알테오젠 기준에서는 MACI 편입 이슈까지 더해져 있다 보니까 이 종목이 생각보다 더 셀 수도 있는 노릇이라고 보여집니다. 5일선 이탈 전까지는 계속 간다고 보여지고, 이게 슈팅을 강하게 줘버리면 그때부터는 긴장을 하고 보는 게 좋겠고, 지금은 보유자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HK노엔도 이 구간에서 사실 외국인과 기관들이 엄청나게 매집을 많이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케어캡이라는 이 제품 굉장히 좋은데요. 이 악성 매물대를 돌파하고 슈팅이 나오는지 봐야 되고, 나오게 되면은 얘도 열려있는 거는 55,000원에서 6만원까지는 열려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항권은 기본적으로 5만원이겠죠. 5만원에 대한 저항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얘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 이렇게 보고, 자, 박셀바이오 언급했습니다. 박셀바이오도 원하는 구간에서 일단은 매수가 된 상태에서 이날 저점에서 매수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제 고점 올라갈 때 일부만 좀 팔아놓고 나머지는 여기 돌파하는지, 일단 이권을 돌파하는지 좀 보고요.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이런 어려운 구간들이 처음에는 한 번에 돌파를 잘 못합니다. 한 번에 돌파를 못하는데 막상 뭔가 이슈로 의해서 강하게 돌파를 해버리면 올라가는 데는 순식간에 올라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체크해놓고 관심 갖고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금요일날 매매는 여러 가지 좀 종목을 했는데 다 보기는 참 뭐하다 싶네요. 모트렉스 보유하고 있고요. 금요일날 시가 이하로 매수해서 올라올 때 저희 일부 팔고 나머지는 조금 끌고 가보고 그 전에 팔 생각입니다. 나중에 이 종목은 내려오면 잘 봐도 될 것 같네요. 자회사 상장 이슈도 남아있고요. 파로스 아이바이오 끼가 좋은 종목인데 이 공모가를 넘기는 흐름이었죠. 이러한 저항 때 매물을 이제 소화하고 한 차례 정도 슈팅이 나오게 되면 위로는 물량을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얘는 조정시 관점을 이제부터는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신테카 바이오라든지 종목들 흐름 좋은데 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 번씩 부러질 때 저는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흐름이 이 11선을 지금
종가상 이탈을 안 하잖아요. 센 거예요. 파동으로 보면 1차, 2차, 3차 파동, 연장 파동이라 이 윗구간에서는 저는 매수는 비추다. 전부 다 트레이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부 다 트레이딩이다. 생각이 들고요. 자, 시간이 없네. 종목군들 볼 때. 자, 지금 월요일날 뭐 시장 대응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강한 섹터에서 기회를 많이 포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도 정말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정말 좋은 기업들이 많아. 소재 관련해서 뭐 월덱스라든지 등등 좋은 기업이 많은데 뭐 오늘 시간이 난다면은 저녁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나머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한 번 더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찾아뵙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다들 대박 나시고 성공 투자 하셔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